오늘날 자기계발서들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삶이 힘들죠?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멈춰서 보세요.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기 전에 잠깐 스치는 게 삶이죠.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세상 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요. 옳은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러한 조언도 필요하다. 특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하고 싶을 때, 밥을 먹는데도 밥이 먹고 싶을 때, 살고 있는데도 살고 싶을 때,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의 뿌리는 보통 다른 곳에 있다. 삶이 힘들어라는 말은 대개 취직을 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없고 빚이 없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봄, 가을에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해 준 말이다. 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삶이 힘들어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 이에게 자기계발서에 달콤한 위로를 선물하는 것은 욕조가 없는 이에게 입욕제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정신승리에만 열중하다 보면 객관적인 현실이 슬그머니 다가와 백허그를 한다.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바닥난 은행 잔고를 바라보세요.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서 길 잃은 지폐가 방문을 두드리며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당신 지갑 속에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이불 속에서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10번 외쳐도 이불 밖의 현실은 여전히 월요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정부가 애써 집계하고 있는 과학적인 통계 수치들을 바라보세요. 인구 통계, 실업 통계, 출산율 통계, 자살자 통계, 가계부채 통계, 최저임금 통계 등등. 그러나 숫자만 가지고는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현실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중이므로 은행은 좀 더 많은 돈을 빌려가라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을 발명했다. 이로써 잔액이라는 현실이 재정이 되었다. 대학은 재원 확보를 위해 여름학기만 수강해도 동문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학벌이라는 현실이 제정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이 제정이 되었다. 이뿐인가 인간의 신체 현실도 제정이 중이다. 미국에서는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지만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림대학교 가정의학 연구팀은 한국의 비만 기준과 미국의 비만 기준은 같을 수 없으므로 국내 비만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곧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통해 생명 또한 제정이 될 것이다. 생명의 시작은 세포인가, 태아인가, 신생아인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작동해야 살아있다고 간주할 것인가? 생명의 정의에 따라 인구 통계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 속에서도 지속되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단일민족이라는 현실도 재구성하고 있다. 남북의 만남은 국가 간의 만남인가, 민족끼리의 만남인가? 이 모든 과정에는 정신승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를테면 고혈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될 수도 있다. 현재 1,100만 명에 달한다는 고혈압 환자의 수와 14조 원에 이르는 고혈압에 따른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와 세금 액수도 달라질 것이고 관련 산업도 새롭게 부침을 거듭할 것이다.
정신승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수록 사이비 인문학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약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수록 제약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수록 헬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M은 친문이었다. M은 압도적인 친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청춘을 탕진했다. 친문 세력이 모인다는 집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밤을 새운 적도 허다하다.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M은 소방호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젊은 에너지를 문 씨의 숭배와 옹호에 바쳤다. M이 그러한 열성을 보였던 이유로는 물론 문 씨의 생각과 어록이 멋지다는 것도 있었지만 문 씨가 남들보다 잘생겼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문 씨가 미남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은 M의 문 씨에 대한 숭배를 더욱 강화했을 뿐이었다. 그러했던 M도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자 한때의 불같은 정념을 뒤로한 채 먼지로 가득한 사료를 뒤적이며 고고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도 묵묵히 고문서를 해독하고 있는 M으로부터 H.O.T의 리더 문희준 씨가 사용할 침대를 조공하던 열성적인 고교생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M에게 다가가 음악의 선율이 아닌 내면의 고독을 담기 위해 애썼습니다라고 문희준이 말한 적 있다면서요? 라고 놀려본다. 그러면 M은 눈에 불을 켜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 어록은 맥락을 뺀 상태라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직도 친문 직계 조직이 살아있음을 상기시키며 문희준 씨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얼마 전 문희준 씨가 결혼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러한 M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해당 뉴스의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자 M은 이렇게 응수했다. 여기저기서 위로 문자를 빙자한 뭔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청춘을 이렇게 보내네요. 평생 수절. 이제 M은 중국 남자 배우 후거라도 지켜내겠노라고 결심을 다지고 있다. 아, 실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권태를 이겨내고 사랑의 상상 속에서 협회한 자아를 넘어 보다 확장된 삶을 경험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들은 대부분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누추하다. 깔끔한 용모는커녕 화장실에서 손도 씻지 않는 존재들도 적지 않다. 일상의 인간들이 사랑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세계로 사랑의 대상을 찾아 떠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펜질에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실로 M이 연구하는 분야의 사료에 따르면 옛 정치인들은 모두 대단한 미남 미녀였다. 그들은 발성이 좋고 이목구비가 바르고 잘 씻어 얼굴이 빛났다. 예컨대 삼국사기에서는 좁은 이사금은 키가 크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며 흘의 이사금은 용모가 준수하고 눌지 마립가는 모습이 시원스럽고 우아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이 달리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들이야말로 백성들의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이돌 산업이 충분히 발달한 현대의 시민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 아이돌 산업의 발전이 가져다준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굳이 정치인에게서 아이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이 아이돌 팬클럽끼리 승부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될 필요는 없다. 탄핵 여부를 숙고하는 일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호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가진 존재라는 일을 상기하는 일이다. 우리가 각자 도생하며 사적 이해 추구에만 골몰하는 유글레나가 아니라 공적 삶을 위한 일정한 가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가치를 심각하게 배반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가장 힘센 권력자마저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돌 숭배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다 확장되고 고양된 삶을 살게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위기나 지구의 환경오염 같은 거대한 명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그런 명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향후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할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다른 직장을 찾아가서 인류 문명의 환멸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찾던 인재군, 마침 인류 문명의 위기로 번민하는 일꾼을 찾고 있었다네 라며 반겨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가끔 확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 이게 다 뭐 하자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뺑소니 차처럼 자신을 치고 달아날 때가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편한 직장에서 꿀을 빨고 있다고 해서 그 뺑소니 차가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가 수단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자신을 제약하는 권위를 납득할 수 없을 때면, 다시 말해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느낌이 들 때면 누구나 그 난폭한 뺑소니 차에 치일 수 있다. 내 직장의 지난번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상위 후보를 제치고 하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학내회가 시끄러웠다. 그 결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사회가 하위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실로 그렇다. 이사회가 규정된 바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른 한편 그 선택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선택은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학내 민주화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말 반민주적인 선택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존재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해당 규정의 개혁을 외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선택의 시점에서 정말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민주화 정신이라기보다는 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한편의 글, 논리적이고 유려하여 다수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한편의 글이 아니었을까. 정당화를 위한 수기 없이, 그 수기를 담은 발표문 하나 없이 새 총장을 선출하려 할 때 이사들은 다소 곳이 앉아있기보단 테이블을 당수로 쪼개며 정당화 과정 없이 학교의 권위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젖을 뽑아 줄넘기를 한 다음에 창문을 온몸으로 받아 깨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야말로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학생들이 행정관을 점거한 채로 일상은 지속되었다. 기대했던 한 편의 글 대신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설문이 날아오곤 했다. 그것을 읽은 학생들은 부지런히 첨삭지도를 해서 보내주곤 했다. 연설문에서 이 문장은 비문이고요. 그 다음 문장은 4차 산업혁명, 대학 이념, 새 캠퍼스 건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비문은 아니지만 논리가 나빠요. 그때서야 나는 새삼 직장을 다니는 보람을 느끼며 답장을 쓰곤 했다. 학교 행정본부의 권위에 비판적인 것은 좋지만 너무 거친 비판이군요. 왜 세세한 논증 과정 없이 그 연설문의 내용이 나쁘다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거죠? 내용이 나쁘려면 일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글을 가지고 내용이 나쁘다고 비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권위를 창출할 때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수기 과정은 그 선택과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정당성을 잘 표현된 글을 통해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구성원들은 비로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영화 빅 7의 주인공에 따르면 정당화는 섹스보다 중요하다. 단 하루도 안 할 수 없으므로. 대학의 이념에 걸맞게 올해 총장 선출은 자유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폭력적인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영화 대부의 주인공 비토 코를레오네가 그렇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은 시칠리아 갱들에게 무력하고 어이없는 짐승처럼 살해당한다. 갱의 총탄을 피하여 달리기 시작한 그의 인생은 이제 질주를 멈출 수 없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는 신대륙에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주한다. 그에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새삼 생각할 여지는 없다. 원초적 폭력이 그에게 뿌리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부여했으므로 그는 그 숙제를 하다가 죽어야 한다. 산책을 하고 연극을 상연하고 시를 낭송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원수를 갚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장성한 그는 마침내 올리브 기름 한 통을 들고 햇빛 부서지는 시칠리아로 향한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늙은 원수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내 아버지 이름은 안토니오 안돌리니.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원수에게 확인시킨 뒤 조금의 주저도 없이 원수의 뱃가죽을 따버린다. 두어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원수의 저승길을 한껏 재촉해버린다. 어린 시절 가족을 잃었던 비토 코를레오네의 가장 행복해 보였던 모습은 딸 코니의 손을 잡고 그 유명한 대부의 음악에 맞춰 인파를 천천히 헤치고 마당에 마련된 가설 무대 위에 올라 딸의 축복을 빌며 춤추는 장면이었다. 그 장면의 앞뒤로 밀실의 담합과 말대가리가 잘리는 잔혹이 넘실대는 세상 속이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의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원초적 폭력을 되먹임하기 위해 그의 생애는 이미 소진되었고 그의 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아들은 가족을 죽인 죄의식으로부터 평생 안식을 얻지 못한다. 어떤 폭력적인 경험은 때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한국이 그렇다.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한 조공국의 황혼. 난입한 제국주의자들은 말했다. 너희는 스스로 현대적인 공적 질서를 창출해서 살아갈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가 대신 지배해주겠다. 그 말을 부정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질주를 시작한다. 추구할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를 새삼 숙고할 여유는 없다. 원초적 폭력이 한국인에게 떨치기 어려운 공통의 숙제를 부여했으므로 한국인은 그 숙제를 하면서 현대사를 소진해야 한다. 세밀화를 배우고 석판화를 수집하고 시집을 천천히 고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탈과 모욕을 피하여 달리기 시작한 그들은 정부 수립을 거쳐 동족 상잔의 전쟁을 넘어 현대 국가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멈출 수 없다. 마침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질주이든 그들은 일단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질주해야만 한다. 마침내 잘 조립한 자동차 한 대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을 무렵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의해 짓밟힌다. 그리고 그해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인은 다시 질주한다. 질주한다. 마침내 우리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그들은 시청 광장을 지나 광화문 내거리를 관통하여 질주한다. 우리가 쥐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줄 때까지.
그 질주 끝에 도달한 21세기의 폐허, 한 세기에 걸친 숨가쁜 질주가 가져다 주리라 믿었던 현대적인 공적 질서의 오롯한 붕괴. 엘리트 카르텔에 빨대가 꽂힌 공동의 희생양으로서의 정체. 그 위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한 적이 없으니 믿어달라고 울먹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스스로를 갱신하여 현대적인 공공의 삶을 구현할 수 없는 쥐떼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는 더 이상 같을 수 없다. 이 땅에 희망이 있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기에 희망을 가진다. 2016년 여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99%의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간부답게 이 나라 교육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 세대 고교 시절에는 교련, 체육교사가 종종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에 임했다. 줄을 잘 서지 않는다고 교련교사는 때로 몽둥이를 휘둘렀고 체육교사는 직접 날라차기를 하곤 했다.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국정교과서를 암기식으로 가르쳤다. 이런 환경 속에서라면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이 배출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나라 교육은 사실을 존중하는 과학적 태도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신분제를 공고히 하자는 주장은 신분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러나 헌법 1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명시적 제도로서 신분제는 이 나라에서 이미 철폐되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사실에 충실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현재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라는 사실과 충돌한다. 둘째,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실패했다. 자기 자신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신분제를 공고히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자신의 논리를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논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쌍권총은 한자루다, 장총은 짧다는 식의 모순적 발언을 일삼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공감 능력을 유지시키는 데조차 실패했다. 맹자가 말했듯이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를 보면 측은지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경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세 김아무개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고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에 대해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한다. 넷째, 고전교육에 실패했다. 그에게 고전교양이 있었다면 민중들을 개돼지 취급해야 해라고 말하는 대신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려 민중을 통치하는 데는 빵과 서커스면 족하지 라고 점잖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는 국회에서 식은땀을 약간 덜 흘려도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수사법 교육에 실패했다. 그에게 학교에서 익힌 수사법 소양이 있었다면 개돼지 취급을 해야 한다는 상스러운 비유 대신 나무늘보 취급을 해야 한다, 개미핥기 취급을 해야 한다, 코알라 취급을 해야 한다 같은 상대적으로 참신한 비유를 구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직장에서 좀 더 천천히 파면당했을지 모른다. 여섯째, 토론 교육에 실패했다. 한국 사회가 신분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에 도전하려면 그에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실자식이 사생아보다 낫다는 상식에 대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오는 에드먼드는 이렇게 외쳤다.
사생아가 비천하다고? 사생아는 자연스럽게 불타는 성욕을 만족시키다 생겨난 존재이니 지겹고 따분한 침대에서 의무삼아 잉태된 정실 자식들보단 낫지. 학교에서 시험 답안 암기에 급급했던 세대는 막말을 하는 데에는 익숙해도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는 데는 취약하다. 만약 그가 에드먼드 정도라도 되는 논거를 제시했다면 헌법적 가치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국무총리는 이 사태를 공직자 기강해이로 규정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공무원의 입조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태는 지속적인 공직자 막말 대잔치의 일부이며 이 나라 교육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을 우민화하는 무리한 국정교과서 사업을 추진한 교육부 고위 간부들이 멀쩡히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책기획관만 막말을 일삼았다고 파면당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좀 더 따져보아야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교육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소신을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해당 교육부 관부가 관계했다는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고전, 수사학, 토론, 과학, 논리교육, 공감능력 지능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인간의 말을 하는 공직자를 보고 싶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고자 결혼식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청춘의 아름다움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고 빛나는 외모는 장기적으로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야 화가 나려고 하다가도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보다 보면 저절로 화가 수그러들곤 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피부의 탄력은 사라지고 아랫배는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모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화낼 일이 없었는데도 얼굴을 보다 보면 그냥 화가 나버리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컨대 서로의 외모가 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때가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살면서 들은 조언 중에서 외모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2가지 가설을 골라 전해주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부부지만 상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각자 상대가 모르는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외로운 싸움을 혼자 수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전투 중인 상대를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살다 보면 둘 중 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잘못을 한 상대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게 되기 십상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발 정도 이상으로 잔인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외로운 전투 중에 실수한 상대를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요컨대 상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2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애정이 이 따뜻함의 습관을 만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거꾸로 일상적으로 따뜻함을 실천하는 습관이 길게 보아 2 사람 간의 애정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 생활 내내 이 가설을 테스트해본 뒤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나중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2 사람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